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혁신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의 실행 중에서 첫 번째 요소였던 혁신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좌표를 어떤 식으로 실행 체계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과 국가의 좌표와 코트라의 좌표를 중심으로 좌표의 의미, 비전과 정책 목표의 의미를 예시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좌표의 설정을 토대로 해서 이미 좌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표가 설정되고 나면 가야 될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위해서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즉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서주는 겁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당겨주고 동시에 당길 때 시간을 맞춰서 동시에 같이 당겨줘야 됩니다. 그게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죠.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 모든 구성원이 같은 방향으로 서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진행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몇 명의 구성원 동쪽으로, 몇 명의 구성원은 서쪽으로, 몇 명의 구성원은 남쪽으로 분산해서 갔을 때 그 힘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극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에 있어서 좌표가 설정되고 나면, 즉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한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우선 해야 될 것은 모든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즉 한 방향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인식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 통합하기 위해서는 앞서 좌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성원이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고, 그가 비전과 목표가 의미하는 뜻을 알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을 해야 된다. 즉 비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전은 그 조직이 지향하는 유토피아입니다. 일종의 이상향입니다. 당장 무엇을 잡히는 목표물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일종의 청사진이, 미래의 청사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명확한, 구체적이지 못한 그러한 목표물의 비전이, 그 꿈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전은 목표를 낳는 것이고, 목표를 정하게 되면 목표는 결국 구성원 모두의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비전과 목표, 즉 좌표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바로 일상의 일을 하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자기 일을 실행하는 것, 즉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생각과 인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다. 즉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향으로 사람들을 모아가는 방법, 그것이 하나로 만들어가는 통합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 그것은 지속적인 소통과 스킨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CEO가 생각하고 있는 경영 방침, 철학, 그 다음에 혁신을 선언할 때 얘기했던 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물, 그리고 로드맵, 이런 것들을 바로 여러 가지 비전 선포나 조회나 또는 워크숍이나 특강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CEO가 생각하는 철학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성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한 바는
여기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왼쪽에 있는 목표가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서로 얘기를 하고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가질 때 위와 아래 간의 생각의 격차가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직에 있어서 하고 있는 연간 주요 정책 또는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적인 현안 점검 회의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속에서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상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역점적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구성원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서로 점검하면서 논의하게 되고 왜 그것이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가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현상에 대한 분석과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상을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주요 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회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관장을 하면서 공기업 사장이나 또는 정부부처의 장관 또는 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항상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든 구성원, 관계 구성원이 참여한 속에서 밑에 실무자부터 간부까지 함께 앉아서 점검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냐?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왜 잘 안 가고 있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대안이 있겠느냐를 거기에 관련된 사람, 간접 관련된 사람까지를 관계자를 다 모아놓고 의견을 논의하면은 거기서 충분한 현상에 대한 판단과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안에 대한 잘못 갈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물을 가능한 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안에 대한 점검회의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일하고 있는 전체에 대한 구성원 간의 생각의 격차를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논의 구조를 위에 점검회의도 비슷한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논의 구조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특히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것은 뭔가요? 논의 구조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상하 간의 계층 구조를 통해서 1대1 논의 구조, 1대1 설득의 구조는 되어 있지만은 모든 상하 관계 구분 없이 수평적으로 앉아서 현안에 대해서 자기 시각에서 논의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대안을 만들고 실행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논의를 하고 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안 점검과 함께 문제 점검과 동시에 최종적인 결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구성원 모두가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인식을 공유하게 하고 그 만들어진 것을 실행에 즉각적으로 옮길 수 있는 체제. 그것이 바로 논의 구조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인식을 공유하는 문제가 되고 동시에 모든 구성원이 학습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바로 혁신의 현장에서 하나로 통합함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생각과 인식을 통합하는 것, 생각의 격차를 없애는 것은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생각의 격차를 크게 줄여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의 통합, 하나로의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혁신에 있어서 저해 요인, 장애가 될 수 있는 혁신의 의식의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CEO의 언행일치나 CEO의 약속 불이행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구성원의 신뢰를 얻게 하는 것은 CEO가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CEO가 설사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CEO가 하는 얘기는 다 맞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은 항상 지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로 철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 선결 과제다. 그래서 예컨대 자, 성과 중심에 있어서 성과 평가에 있어서 1등한 사람은 반드시 승진시켜 주겠다. 그러면 다음 인사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승진시켜 줘야 됩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도 승진을 안 시켜줘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이 성과 목표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몰입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성과 지표의 설정과 성과 지표 웨이트를 설정할 때 신중하게만 해놓으면 CEO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사람의 에너지를 모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CEO의 언행일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CEO가 제일 먼저 불필요한 일, 쓸데없는 일 이런 것을 앞서 실천하면서 혁신의 앞장을 서서 바로 실천을 해주면 모든 구성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CEO는 그대로 있으면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대로 다 하면서 무엇만 있으면 뭐 자료 만들어 와라, 연설문 써와라, 강의 자료 만들어 달라, 개인적 무엇 좀 만들어 달라, 신문 기사, 신문 기고문 만들어 달라, 이런 걸 다 하면서 구성원들한테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말아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모든 조직에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문제는 반드시 논의하고, 논의하면 반드시 결론을 내고, 결론을 내면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하는 것이 자조적으로 섞여져 있는 혁신에 대한 불만입니다. 무조건 문제가 제기되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스든 노든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결론이 났으면 바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발생되는 과제는 항상 표면으로 도출을 시켜놓고 논의하고, 그래서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를 촉진시켜주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잘 가기 위해서 우리 조직이 잘 발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혁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큰 문제를 돌파를 해야 되겠는데,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하나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고 또 그것을 실행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누구도 문제 제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방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된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를 위한 혁신이라는 인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혁신은 왜 하는가요? 그 조직이 성과를 내고 실적을 더 올리고 그래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전한 결과는 구성원 모두가 향유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혁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 즉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주면은 이제 불필요한 일을 다 줄였다. 또 쓸데없는 일을 다 제거했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한 60% 되는 불필요한 일, 쓸데없는 일을 제거했다. 그러면 자기가 40% 하던 일에 시간을 30% 넣으면 70% 그동안에 했던 것에 거의 배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성과도 올릴 수 있고 그 정책이나 사업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개인 발전을 위해서 또 연구를 위해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발전도 되고 자기 발전도 되고 시간 야근 안 해도 되니까 그 시간은 자기가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어렵겠지만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업이 발전하니까 또 결과로서 보상도 나오고 보수도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조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크고 작은 그런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혁신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컨대 의사결정 방식 만드는 시간보다 결제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몇 배 많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만드는 시간보다는 결제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몇 배, 수십 배 더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만 줄여놓더라도 바로 결제 기간이 단축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자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일하는 방식을 개선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그러니까 또 이익이 증가되고 이익이 증가되니까 보수 인상이나 처우 개선에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혁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구성원 모두의 좋아진다. 우리를 위한 혁신이라는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걸 운영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구성원 모두가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로의 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혁신의 현장에서 낭비 요인의 제거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리면서 부분적으로 그 낭비적인 요소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무원들 또 공공기관 또 일부 중소기업들을 보면은 바로 불필요한 일 또는 해서는 안 될 일 또는 낭비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일에 하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일,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진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에 실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쫓깁니다. 그저 옛날 같으면 야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그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도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공무원의 일의 한 70% 정도는 쓸데없는 일, 안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될 일, 낭비적인 일들입니다. 이걸 다 구름을 제거하고 나면 꼭 해야 될 일에 절대 시간을 몇 배로 배 이상 투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정책의 품질이나 퀄리티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서도 야근을 안 해도 충분합니다.
교덕국이 매년 공무원을 증원합니다. 국가에서 공무원 증원한다고 이번에 발표했죠. 그것은 고용 증대의 일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늘리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겁니다. 세금의 투여를 더 늘리는 겁니다. 지금 일하는 방식만 바꿔주면은 현재 인원을 가지고도 지금 일하는 것보다도 배 이상의 집중도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은 항상 낭비적인 일, 불필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정부에서 차관을 할 때 모 사무관이 저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장관님의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 5일을 밤샘을 했습니다. 저는 정책을 만들고 야근을 하는데 5일 아니라 열흘을 야근을 해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5일을 밤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5일을 밤샘을 해야 됩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사무관이 안을 만들면 과장이 또 검토한답시고 해서 얘기 주면은 그것도 의견한 것도 하고 그러다가 또 국장한테 보여주고 국장 보고 나면 실장 보여주고 그래서 장관한테 가면 장관은 또 놓고 가라고 합니다. 놓고 가라고 했다가 하루 이틀 또 지나고 나면은 바로 직전에 이거 봤는데 이것 좀 다시 좀 이런 걸 보완해달라. 그럼 다시 씁니다. 그게 닷새를 밤샘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로 해서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일 또 낭비적인 일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낭비 그리고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낭비 요인에 관련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